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주에 왜 혁신적인 제품들이 자꾸 실패할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오늘은 그렇게 실패했던 제품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실패한 제품에 적용된 기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건데요. 완전히 사라진 경우도 있지만 불사조처럼 나중에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불사조처럼 나중에 다시 살아오는 경우가 꽤 많다니 궁금한데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실패한 제품의 대명사인 이 세그웨이가 있습니다. 출시되기 전만 해도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했는데요. 인류가 걷는 방법을 아예 바꿔버릴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스티브 잡스가 이 컴퓨터 발명 이후 가장 놀라운 기술 제품이라고 칭찬을 했을 정도입니다. 예. 실제로 그 지분 투자를 하려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게다가 그때가 딱 이 1999년에서 2000년쯤이었거든요. 한 세기가 변하고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정말 혁명적인 제품이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2001년 출시 이후에 완전히 망했죠. 예상 판매 대수는 한 달에 약 4만 대 정도였는데 실제 판매 대수는 6년간 3만 대에 그쳤습니다. 망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격이 1,000만 원 정도로 비싼 데다가 이걸 타고 다닐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때 맞춰서 이 웰빙 열풍도 뜨고 있었는데요. 세그웨이를 타고 있으면 비싼 돈 내고 이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망한 세그웨이 기술이 최근엔 1인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1인 이동수단의 형태는 전기 자전거, 전동보드,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등으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2014년에는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발명품 중 하나로 이 호버보드가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 10년도 넘었는데 이렇게 1인 이동수단이 다시 또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말콤 글래드웰은 이 아웃라이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성공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결과라고요. 물론 우리는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주로 기억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1만 시간을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역시 환경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 부품값이 떨어져서 싼 값에 만들 수 있게 된 데가 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고요. 또 이 대도시 생활자들이 비싼 개인용 자동차나 아니면 이 혼잡한 대중교통 수단을 벗어난 새로운 이동 수단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좀 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갖춰진 거죠. 하지만 아직 이 법제도나 도로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고 그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에 이 확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우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또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최근 대세로까지 떠오른 기술이 대표적에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흔히 제품이 성공하려면 기술자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어떤 소비자의 눈으로 봐라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이런 말을 이제 돌려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현실 게임 기기들이 199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최근 여러 전시회에서 보실 수 있는 것 같은 헤드셋을 쓴 체감형 게임 놀이기구들이 이미 1990년대에 발매됐던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1991년 런던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게임의 그래픽은 좀 형편없지만 기계적인 동작만 놓고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일 정도인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품들이 됐죠. 덕분에 2011년엔 이 미국 PC월드가 선정한 12개의 과대 선전된 기술혁명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가장 각광받고 있는 미래 기술 중 하나가 바로 VR이죠. 예. 5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건데요.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영향이 이런 변화까지 이끌어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체감형 머신은 아니지만 간단한 컨트롤러와 VR 헤드셋만으로도 더 몰입감 있는 게임을 즐기는 것이 이제 가능해진 건데요. 최근에는 비교적 저가인 PSVR의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또 이 제품이 판매하자마자 모두 매진될 정도로 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앞으로 VR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가 좀 됩니다. 예. 때를 잘 타고 나야 되는 것 같아요. 기술도. 그렇죠. 이게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환경이 안 갖춰주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이게 영 살아나기가 힘든데 예. 또 다른 제품도 뭐가 있을까요? 반전을 이룰
그런 성과를 거둔? 그 구글의 넥서스 Q라는 제품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2012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제품이었는데요. 검은색 공처럼 생긴 기계로 구글 설명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소셜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다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 기기는 인터넷과 연결해 구글 뮤직을 듣거나 유튜브 등을 TV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299짜리 기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예. 결국 CNN이 선정한 2012년 기술 부문 10대 실패작 중 하나로 이제 꼽혔는데요. 이 제품의 DNA는 나중에 두 개의 제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구글 크롬캐스트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최근에 발표된 구글 홈입니다. 구글 캐스트는 콘텐츠를 이 TV나 스피커로 전송하는 능력을 물려받았고요. 구글 홈은 이 전송받은 음악을 바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실패는 했어도 예. 중요한 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한 건가 봐요. 그렇죠.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꾸준히 이 개선을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예전에 발표했던 뉴턴 메시지 패드가 있습니다. 1993년에 발표된 세계 최초의 PDA이자 이 스마트폰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나중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2006년 MS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오리가미 프로젝트의 결과물 UMPC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7인치 크기의 포터블 PC입니다. 저 작은 화면 안에 윈도우즈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컨셉은 좋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등장한 컨셉은 지금 이제 윈도우 태블릿 PC로 옮겨져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MS 서피스의 전신이라고 봐도 좋은 제품들입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기술 제품들이 이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우리 눈에는 갑작스러운 혁신이나 어떤 혁명적인 제품으로 보이지만 배경에는 차근차근 다 단계를 밟아서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다. 기술 제품에 적용되는 일종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 할까요? 예. 예전에 그 카메라 필름 회사죠. 코닥이 예.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발명해놓고는 그거를 이렇게 시도하지 않아가지고 망했죠. 판매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회사가 휘청거렸는데 예. 실패하더라도 좀 도전하는 게 IT 업계의 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 실패한 제품들의 뒷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